안녕하세요, 마샬퍼스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0 도쿄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의 대한민국 성과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리고 본능적인 격기 종목 복싱에서의 대한민국 올림픽 성과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싱은 격투기의 한 종류로 체중별로 체급을 나눠 동급끼리 사각의 ring에서 손에 권투글러브를 끼고 오직 주먹으로만 공격하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스포츠입니다. 복싱은 두 선수가 링에서 서로 맞붙어 싸우며 상대편 머리와 몸통에 성공적인 타격을 가하는 선수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되는 복싱은 아주 오래전인 기원전 4000년 무렵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에서부터 당시 왕의 군대가 권투를 익혔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후 복싱은 고대 그리스로 넘어갔고 기원전 7세기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왔는데요. 당시 선수들이 가늘게 찢은 가죽으로 주먹을 감싸고 싸웠다고 합니다. 또한 옛날에는 상대편이 패배를 인정하거나 기절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곤 해서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이유로 여러 번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19세기 영국에서 글러브 착용 등을 포함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복싱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서들은 상대 선수의 용맹과 투지에 커다란 존경을 보내는 등 스포츠맨다운 태도로 유명해졌습니다. 복싱은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을 제외하고 1904년 세인트루이스 올림픽부터 모든 올림픽에 채택되어 왔습니다. 여자 종목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큰 인기를 누려왔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는 플라이급부터 미들급까지 5개 체급으로 나뉘고 남자는 플라이급부터 슈퍼 헤비급까지 8개 체급으로 나뉘어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는데요. 복싱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으로서 올림픽에 출전한 많은 복서들이 무하마드 알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알리는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땄고 후에 세계적으로 큰 존경을 받으며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는 아마추어 선수만 올림픽 출전이 허용됐었는데요. 이 제한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3명의 프로복서들이 출전한 전례가 있고 특히 이번 올림픽에서 러시아 프로복서인 일베르트 바티르가지에프 선수가 남자 패더급에서 처음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딴 프로복서로서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이 제한 규정이 처음 변경됐을 때 말이죠. 프로복서의 올림픽 출전 허용에 대해 이들의 강력한 펀치에 아마추어 복서들이 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근데 이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오히려 프로복서들이 올림픽 무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경기 패턴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프로복서들은 비교적 긴 텀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한 경기를 최대 12라운드까지 경기가 진행되는 반면에 올림픽에서는 3분 3라운드로 상대적으로 매우 짧죠. 게다가 매우 짧은 텀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경기가 있기 때문에 프로복서가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올림픽 복싱 경기는 남자와 여자 모두 3분 3라운드로 진행이 됩니다. 복싱의 목적과 규칙은 간단하지만 선수들의 격투 스타일은 다양하고 각자 개성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싸우기를 원하고 또 어떤 선수들은 먼 거리에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강한 펀치를 많이 날리는 센 주먹의 복서가 상대가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는 견고한 수비형 복서와 겨룰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페이스 조절에 주의하고 어떤 선수들은 링을 돌면서 뛰어난 발놀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때 상대 선수의 수비가 무너지면 강하게 공격을 합니다. 복싱 경기장은 로프 라인 안쪽으로 6.1평방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링은 경기장 바닥면으로부터 91cm 이상 122cm 이내의 높이로 설치되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국제 선수권 경기에서 링 높이는 100cm 정도라고 합니다. 세부사항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고요. 올림픽 복싱, 즉 아마추어 복싱 경기에서 헤드기어 착용은 2016년 리우 올림픽부터 남자는 미착용하고요. 여자는 현재까지는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러브는 선수 개인이 것이 아니고 국제 복싱 연맹이 공인하고 대회 조직위에서 준비한 것을 착용하게 됩니다. 무게는 10온스로 외부 가죽 재질과 내부 패트의 무게가 반반씩 되어야 됩니다. 이 외에 신체 보호를 위한 마우스피스, 삽보대, 주먹붕대, 헤드기어와 복싱 슈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복싱의 승부는 판정승, 기권승, RSC승, 실격승, KO승이 있습니다. 판정승은 링 옆에 5명의 심판이 앉아 경기를 지켜보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판정은 각 심판별 라운드당 최대 점수를 10점으로 해서 총 30점 만점으로 판정을 하는데
3라운드 종료 후에 5명의 심판 중 각 심판이 이겼다고 판단한 선수의 수가 많은 쪽이 최종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최대 판정 점수는 5대0 혹은 0대5가 되겠네요. 또한 주심은 경기를 계속해서는 안 될 정도로 두 선수 간의 기량 차이가 크거나 링 닥터가 경기를 중단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선수가 상대 선수의 정상적인 타격을 받고 주심이 다운 선언한 후 10초 이내에 경기를 계속하지 못하게 되면 노가웃으로 간주됩니다. 복싱은 어느 종목보다도 반칙 사항이 많고 엄격한 편인데요. 한 경기에서 한 선수당 3회의 경고까지가 주어질 수가 있는데 3회째 경고 시에는 자동적으로 실격패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반칙의 유형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복싱에서 가장 꾸준하게 성공을 이룬 국가는 미국과 쿠바였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전 금메달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양국의 많은 선수들이 프로 경기에서도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메이웨더 선수나 필리핀의 파퀴아오 선수가 아주 유명하죠. 미국 대비 비교적 작은 나라인 쿠바가 올림픽에서 이룬 업적은 놀랍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테오필로 스테벤소는 동일 체급에서 3차례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복서가 돼서 올림픽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후 쿠바 출신의 복서들은 1992년 바르셀로나로부터 2004년 아테네까지 4번의 올림픽에서 총 19개 이상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복싱의 경우에는 2012년 런던 올림픽부터 도입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초기에는 메달리스트가 모두 유럽과 미국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 복싱은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어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고 많은 국가들이 이번 올림픽 대회에서 고르게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직전 올림픽인 2016 리오 올림픽 복싱 종목은 남자 10개 체급, 여자 3체급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반면에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는 양성 평등 확대를 실현할 목적으로 남자는 8개, 여자는 5개 체급으로 개편되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복싱 출전 현황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우리 대한민국은 여자 선수 2명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두 선수 모두 16강에서 다음 라운드 진출이 좌절되었죠. 이상 2020 도쿄올림픽 복싱 종목 최종 결과를 확인해봤습니다. 사실 말이죠, 올림픽 출전권 획득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올림픽 경기 성과 여하를 불문하고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자라는 점에서 또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분명 칭송받아 마땅할 일일 겁니다.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펜싱과 양궁 종목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